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050선이 깨지면서 4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주간 기준으로 3%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700선 깨고 69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도했습니다. 특히나 이 전기, 전자 업종들 중점적으로 매도했는데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올라갈지 예상 차결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또 빠집니다. 0.05% 약보합권 2044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까지도 모두 빨간불입니다.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도하면서 거의 3% 넘게 빠졌습니다. 당중 한때는 4만 1,000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 조금씩 회복하고요. 0.59%의 강보합권 42,95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사들이 여러 가지 리포트를 내놓은 상황인데 이제 바닥을 좀 찍었다라는 분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2,950원 바라보고요. SK 하이닉스 지난주 금요일에 약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움직임 없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4,750원 바라보고 있네요. 현대차는 오늘 0.7%의 상승세 현재 나타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13만 원대까지 다시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1,000원 오르면서 13만 1,5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지난주 금요일에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빠집니다. 0.5% 하락하면서 18만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오늘도 빠집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약보합권에서 마감됐었는데 오늘 1% 추가 하락하면서 32만 원대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한지주 지난주 금요일에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들 10거래 연속순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46,85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SK텔레콤 지난주 금요일에 0.8%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0.59%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 25만 4,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이제 9위권까지, 포스코가 10위권까지 빠진 상황 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포스코 좀 빠졌지만 오늘 그대로 회복합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23만 1,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 넘게 빠집니다. 682포인트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셀트리온 계열 오늘 전부 다 안 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7% 빠지면서 56,000원대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CJ ENM이 오늘 오랜만에 빨간불 켜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3% 가깝게 빠졌는데 오늘 그대로 회복합니다. 3% 가깝게 상승하면서 18만 6,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호재가 좀 있습니다. 제가 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영화 기생충의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제공 배급이 CJ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라젠 1% 가깝게 상승합니다. 56,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지난주 금요일에 4%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21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2%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빠지지 않고 그대로 53,600원 선 유지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기부터 10위까지의 흐름, 이 HLB 지난주 금요일에는 3%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0.7%의 상승세 71,2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2% 가깝게 빠졌는데 오늘 4% 넘게 빠집니다. 42만 원대도 이제 위태해 보입니다. 펄어비스 지난주 금요일에 약보합권 마감되는데 오늘 19만 4,5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조금씩 회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1% 넘게 하락했고 4거래 연속 하락세 이어왔는데 오늘 0.8% 상승하면서 7만 1,700원 선 바라봅니다. 셀트리온 제약 이제 5만 원대도 위태해 보이는데요. 오늘 보합권 5만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초과 공략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오늘 보고서가 나오는 종목인데요. 태형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대투에서 오늘 보고서가 나왔고요. 동사의 환경 부분이 2017년부터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년에는 542억 원, 18년에는 812억 원, 올해는 1분기에만 308억 원의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성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환경 부분이란 바로 이 폐기물 매립 소각과 같은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피어그룹의 최근의 주가 흐름이 가장 좋은 종목이 이제 코엔텍이라는 종목이 있죠. 현재 시가총액이 6천억 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피어그룹과 비교를 했을 때 동사는 상당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5,298억 원, 약 5,300억 원 정도의 예상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는데, 예상 PER 기준으로 3.49, 3.5배밖에 되지 않는 굉장한 저평가에 있다. 이런 관련된 내용의 보고서고요. 기관이 지금 1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예상까지만 12%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아침에 좀 크게 상승을 하면 이제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이라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시가로 했습니다. 목표가는 18,000원이고요. 지금 보고서에 나온 목표가는 2만 원이 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1,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태형건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일단 5월 20일에 주셨던 FNF와 정다운은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고요. 베뉴지는 5.1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삼보판지는 3.3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최낙철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5월 20일에 주셨던 테크윙은 1.98%, 하이트 진로는 5.33%,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7.38%, 휴비트는 2.85%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휴비트 올라와 있고요. 1.71%, 4위에는 삼보판지 3.37%, 3위에는 베뉴지 5.16%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2위부터는 이 두 자리 수가 넘는데요. 수익률이 에코마케팅 16.21% 이상 가져가고요. 백산이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20%가 넘었습니다. 네, 최낙철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휴비츠 올라와 있고요. 수익률 2.85%, 4위에는 EDGC 4.95%, 3위에는 하이트진로 5.33%, 2위에는 오스템 임플란트 7.38%, 1위에는 윈스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13%가 넘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에코마케팅 16%, 7위에도 신일섭 소장의 백산 올라와 있는데요. 2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요. 6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드림텍 21%, 5위에는 하체기위원회 다산 네트웍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24%가 넘었고요. 4위에는 한정미 팀장의 인콘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3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수익률이 28%가 넘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홍기범 연구원의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고요.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7%가 넘었습니다. 2위와 1위에는 반정민 소장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2위는 SD 시스템 42%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솔리드 올라와 있습니다. 49%의 수익률을 넘으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께서 에코마케팅을 추천해 주셨는데 5월 3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이 16%가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마케팅 제가 자회사의 그 마사지기 홍보대사라고 우스갯소리라고 듣고 있는데
사실 잘했으니까 그런 거죠. 마케팅을 잘했으니까 저같이 굉장히 심리적인 벽이 강한 사람을 뚫고 사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에 트렌디한 광고를 하는 지금 업체의 최전선에 있는 업체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케팅에 재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마케팅에 당했으니 너네 회사 주식을 사서 이익을 같이 향유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마케팅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지수가 지금 계속 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왠지 아베 총리랑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친밀해 보이더라고요. 어제 삼시세끼를 같이 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도 접목시켜보면 오늘도 니케이 지수보다 우리나라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지수가 안 좋은 가운데 이런 에코마케팅 같이 신고가 가는 종목에 붙들려 있어야지 그나마 우리가 버틸 수가 있다. 바람이 불어도 찐득한 풀에 붙어 있어야 잘 안 떨어져요. 그게 에코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4만 원대 돌파를 오히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만 원대 돌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철 팀장님께서 5월 8일에 윈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13% 이상 내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스는 정보보안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3주 연속 지수가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주식들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방어주 성격을 지닌 통신 테마 주식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5G 시대에 개막했기 때문에 통신 장비주와 통신 보안주들의 수급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영향을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보게 되면 지난주 목요일 5G 비주 신고가 16,750원을 고점을 찍고 15,900원으로 마무리했는데요. 5일선을 지지하며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27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모멘텀이 없다 보니 호재보다 악재에 좀 민감해서 장중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슈들을 좀 보면요. 주말 사이에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이 인터넷 전문 은행 심사에서 좀 탈락을 했습니다. 은행 관련주들의 흐름 오늘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어서 오늘 암호화폐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늘 오전 한때 8,800달러대를 상향 돌파하면서 연중 신고점을 다시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오늘 실제 이외에 좀 다른 종목들의 흐름도 벌써 장 전에 좀 들썩이는 모습 보였는데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좀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삼성전자 약부하권에서 흘러가고 지난주 금요일에 큰 폭의 하락세에서 오늘 추가 하락합니다. 42,6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0.4% 상승하면서 67,9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68,000원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와 삼성전자 우선주는 현재는 움직임 없습니다. 셀트리온 0.5% 상승하면서 182,000원대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기부터 10위까지 그래도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LG화학 0.6% 하락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추가 하락세 이어가고요. 32만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신한지주 46,000원대에서 거래되고요. 현대모비스가 1%대 강세 나타내면서 9위권에서 8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21만 6,5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강보합권, 포스코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23만 원대까지 다시 터치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엇걸립니다. 코스피 0.3% 하락하면서 이제 2040선마저 깼고요. 2039선까지 내려왔고 코스닥은 0.25% 강보합권 69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18%의 강보합권 56,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CJ ENM이 4% 강세로 출발을 합니다. 18만 9,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이제 19만 원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신라젠 0.36% 약보합권, 헬릭스미스 강보합권, 포스코케미칼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HLB가 1%의 이 강세 71,400원에 흘러가고 있고 펄어비스가 좀 빠집니다. 지난주 이 코스닥 시장 좋지 않았지만 펄어비스 계속 상승세 이어왔는데 오늘 조금씩 빠집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이제 이 19만 원대 이탈하고 18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지난주에는 계속 약세 이어왔는데 오늘 1% 상승하면서 오랜만에 빨간불 켜냅니다. 72,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셀트렌제약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이제 5만 원 선마저 이탈을 했고 4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칠성입니다.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오늘은 비가 내리지만 봄이 와서 이 소맥이 땡기잖아요. 그래서 막 한강 가면은 맥주 뭐 혹은 젊은이들은 좀 요즘에 또 한강에 막 그 전구 달고 뭐 인증샷인 거 유행이라고 지금 다들 그 한강 가보신 분은 아예 지방도 똑같을 거야. 근데 저희는 서울에 살기 때문에 이제 한강에 가는데 다 똑같아요. 몽을 막 질질 끌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저 이제 20대가 지났기 때문에 많이 그래서 20대 젊은이들이 다 똑같은 걸 못 끌고 가요. 그 명칭이 뭐죠? 수레를 끌고 가요. 근데 수레를 끌고 가는데 거기 안에 뭐 전구도 되게 공감하시네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남자친구 혹시 20대신가요? 연하신가? 네, 하여튼 막 전구도 있고 막 이쁜 거 뭐 당신의 인생샷을 뭐 책임진다 해서 그 파는 사업이 엄청 지금 성행하고 있더라고요. 빌려주는 사업이 텐트 대여 사업이. 그래서 봤더니 왜 다 똑같은 텐트를 저기 뭐 대박이 났나 했더니 빌려주는 거였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또 뭐 와인이랑 이런 거 싣고 가서 되게 인생샷을 찍나 봐요. 근데 그렇게 뭐 먹고 싶은데 젊은이들은 더구나 그럴 텐데 지금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그냥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뭐 요즘에 제목이 뽑히는 거 보면요, 기사에 뭐 소맥이 10,000원씩 되고 냉면 한 그릇 10,000원씩 다가 열렸거든요. 근데 막 댓글 보면은 이제 정부 욕부터 시작해서 밑도 끝도 없어요, 일단. 왜냐면 내가 먹는 게 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도 드는데 그 뭐 식당에서 이제 소맥이 10,000원이다. 그러니까 한 병에 이제 소주는 뭐 5,000원 받는 데가 지금 되게 많아졌고요. 술집이 이미 식당 사장님들 뭐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공장 출고가가 올라서 그걸 받았으니까 식당에서는 훨씬 더 배로 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냉면 한 그릇에 10,000원이다. 그때 뭐 밑에 댓글에 이제 지금 집에 가서 이제 새집 냉면이나 끓여 먹어라. 새집 냉면 뭔지 아시죠?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너무 열받나 봐요. 주가도 떨어지지 경기도 안 좋은데 가격만 오르니까 나는 솔직히 밥을 못 먹는, 너무 비싸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주주가 돼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주주가 안 되면은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욕에 동참하게 돼요. 열받으니까.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가도 지금 폭락을 하고 있고, 근데 뭐 또 폭락해갖고 스트레스 풀려고 밤에 이제 술 약속을 잡았는데 술 한 병에 5,000원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이제 뭐 주량이 뭐 한 병 이상 정도 돼서 2병 이상을 마시려더니 이미 10,000원, 20,000원 되니까 야, 나 이번에 주식 깨졌으니까 네가 사 했더니 야, 나도 깨졌어. 이러니까 이제 술도 먹지 마, 비싸. 집에 가요, 그냥. 너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그 다음날 또 뭐 해장하려고 냉면을 먹을 때 냉면이 10,000원이래. 너무 열받는데 이게 주주 입장이 돼야 돼요. 지금 일단 어떻게 됐냐면 먼저 스타트를 끄는 게 카스예요, 카스. 카스가 일단 처음에 그 카스가 언제 올렸냐면요. 4월 초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고가. 뭐냐면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출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식당 사장님이든 뭐 대형마트든 받아가잖아요. 그럼 그 공장 출고가 때문에 우리 소비자 가격은 당연히 그 판매하는 데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가격이 올라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끄는 게 1위예요, 역시. 맥주 시장 1위. 옛날에 원래 하이트가 1위였는데 1위였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진짜로. 그래서 하이트질러가 뭐 이번에 뭐 다시 해보겠다고 뭐 테라를 내놨지만 지금 일단 처음에 반응은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카스를 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맥주 시장의 판도가 한번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입맛이 길들여져 버리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카스가 1위인데 1위가 이제 올리면 2, 3등은 따라 올리게 돼 있어요. 카스 프리미엄 오비 카프리를 4월 초에 평균 출고가 5.3% 인상했고요. 그 다음에 소주업계 1위는 또 누군가요? 하이트진로가 그래도 진론 1위거든요. 차미쓰리. 차미쓰리 5월 초부터 올렸습니다. 5월 초부터 그 공장 출고 가격을 병당 6.45% 인상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롯데칠성. 어떤 기자는 이렇게 뽑았어요. 롯데칠성 너마저도 점점점. 이게 기사 제목이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얼마 올렸냐면 처음처럼은 7.2% 올렸어요. 제일 많이 올렸어요, 지금. 출고가 7.2% 올렸고 클라우드 10.6% 올렸어요. 그리고 청아 매니아가 또 있죠. 이건 8% 올렸어요. 2012년 이후에 7년 만에 처음으로. 명가도 있거든요, 롯데칠성. 명가 10%. 근데 맥주는 제외했어요, 피츠. 제 생각에 피츠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안 올린 거예요. 피츠는 시장에서 지금 자리를 못 잡았어요, 사실. 그 판관비만 깎아먹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다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게 롯데칠성의 주주라던가 하이트진로의 주주가 안 되면요. 욕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식당에서는 더 올리죠. 출고가만큼 인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출고가가 7%, 8% 올렸는데 식당에서 어느 정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10% 이상 올려야 돼요. 최소한.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장사가 안 돼요. 임대료도 오르잖아요. 임대료 올랐지, 인건비 올랐지, 공장 출고값, 그 소주 맥주값 올렸는데 사장님이 24시간 뛸 수도 없어요. 몸이 안 남아나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롯데칠성이 처음처럼 가격 인상을 했다는 거는 이제 무하게 좋은 데이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1, 2등 했으니까 3등도 하겠죠. 순차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물가 인상을 해지하기 위해 주가에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은 거는. 그리고 탄산 시장이 죽는 줄 알았는데 왜냐면 건강한 그 뭐 곡물 음료들이 떠서 근데 탄산 음료 시장이 다시 떠오르고 있어요. 왜냐면 폭염이 다가서 사람들이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탄산음료를 몸이 나쁘다는 걸 생각하는 거는 살만할 때 생각하는 거. 살만할 때 목이 덜 마를 때 건강한 걸 찾는 건데 목이 너무 말라서 일단 건강 챙기기 전에 더위로 죽게 생겼기 때문에 탄산음료를 마셔요. 탄산음료 시장이 다시 성장세. 거기다가 배달앱이 커지면서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거기서 배달음료에서는 당연히 뭐 사이다나 콜라를 껴서 시키거든요. 거기서 성장하는 부분. 그래서 롯데칠성은 지금 전사가 다 성장해요. 맥주 하나 안 된 건데 피치 하나 안 된 건데 그거를 다른 걸로 다 만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에 있어서 가격 인상만큼 좋은 모멘텀은 없어요. 어떤 뭐 M&A라던가 뭐 이런 강력한 뭐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 가격이 오르는 것만큼 좋은 모멘텀은 최고의 모멘텀은 없습니다. 롯데칠성의 이런 모멘텀이고 거기다가 옵션으로 액면 분할까지 실시됐어요. 그래서 17만 1,000원 있으면 한 주 살 수 있어요. 이제 170만 원 없어도 롯데칠성 한 주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칠성 지금 손절가 16만 원, 목표가 20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음식료주인데 푸드웰입니다. 푸드웰도 지금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렇죠?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번 연도에. 푸드웰은 지금 그 국내 HMR 시장이랑 엮여 있어요. 이게 1인 가구가 전체 그 가구 수의 26.5%, 30%를 돌파하는 게 몇 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럼 1인 가구가 늘어나면 그 지금 뭐 HMR 시장이 급성장해요. 옛날보다 컵밥 시장의 경쟁이 또 치열해졌죠. 지금 오뚜기 컵밥은 지금 막 스웩을 강조하면서 지금 쌈디가 나와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뚜기 컵밥도 종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햇반이 박보검 씨를 모델로 해서 뭐 일주일 내내 뭐 햇반 컵밥을 먹으라고 막 박보검이 윙크를 하면서 막 여자들이 막 그걸 먹나 봐요. 젊은이들이 또.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는 뭐 오뚜기는 또 약간 좀 쌈디 쪽 스타일이 박보검하고 틀린 쪽으로. 오뚜기는 약간 항상 그래요. CJ 햇반보다 싸고 오뚜기 밥이. 오뚜기 컵밥도 CJ 컵밥보다 싸거든요. 그러니까 싼 가격으로 뭐 2등 전략을 또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런 컵밥 시장이 커진 것도 1인 가구의 급성장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런 거 간편식으로 먹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드웰은 거기에 이제 OEM, ODM으로 공급을 한다. 그리고 자회사에 프로온이 있는데 프로온은 이마트 가면 프로온이 제공한 만두가 많이 있어요. 국내 만두 ODM 사업을 하는데 이게 비 오는 날 또 엄청 땡기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부추, 잡채, 군만두, 무슨 막 김말이 튀김 막 이런 게 엄청 땡기는 거예요. 네. 푸드웰 프로온 거 한번 검색해서 시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일 배송도 되거든요. 요즘에는 시대가. 그리고 이제 청도 푸드웰의 실적 성장세. 청도에 푸드웰의 그 공장이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조금씩 한국 OEM, ODM한테 물량을 주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푸드웰이 그걸 많이 따내고 있다. 그래서 푸드웰이 중국 OEM, ODM 사업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해외 성장 모멘텀이 생겼다. 그런 거에 힘입어서 지금 이번 연도에 10,000원을 갔다 온 것 같아요. 11,450원까지 갔다가 지금 밀렸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1,450원까지 너무 가팔라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지금 이 15년도 8월 달에 그 고점 때문에 좀 불안했거든요. 지금 많이 이격을 좁혀놨기 때문에 10,000원 이하에서 사면은 좀 그 위치 에너지가 낮아서 조금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9,000원, 목표가는 12,000원입니다.
앵커님이 너무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데 네. 너무 비와서 땡기시나 봐요. 자, 끝나고 김말이 튀김 꼭 김말이 튀김에 소주 한 잔 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종목은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자, 인텔리안 테크는 좀 이제 그 다른 종목인데 요즘에 너무 가파르게 잘 가요. 되게 유니크한 거거든요. 내용이 위동체 위성통신이에요. 위동체.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의 위성통신이에요. 그래서 배라던가 탱크 혹은 뭐 트럭 뭐 이런 거라 움직이는데 거기서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뭐 군용 통신은 더 중요하잖아요. 탱크로 어떤 적진에 투입이 됐을 때 거기서 통신을 통해서 뭐 임무를 하달받던가 이래야 되는데 통신이 잘 안 돼 버리면 이제 본진하고 연락이 끊겨 버리잖아요. 그래서 군용 트럭에도 지금 하고 있고요. 해상 위성 통신 안테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고객사들이 노르웨이나 영국의 주요 선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 없었거든요. 새롭게 상장했어요. 16년도 10월 달에 상장했는데 이런 기업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그 해상 위성 통신 안테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이런 1위를 하고 있는 유니크한 곳에서 이런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드디어 포텐이 터졌어요, 지금. 포텐이 터져가지고 그동안의 그 고점들을 다 뚫고 급등을 해서 지금 3만 원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지금 오늘도 지수가 별로 지지부진하고 안 좋은데 이런 유니크하고 강하게 신고가를 가는 기업들을 붙잡으면 지수가 그 흔들리는 거랑은 상관이 없이 내 계좌를 배분리해서 뭐 그 소주 맥주 가격이 올라도 나는 당당하게 한 병당 5,000원 이상을 내고 내 주량만큼 3병 이상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 3만 원, 목표가 4만 원입니다. 네, 롯데, 칠성, 푸드웰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까지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제노레이입니다. 동사는 2001년 4월에 설립되어 병원, 치과 등에서 환자 진단에 사용되는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를 연구, 개발, 제조하여 판매 중이며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컬 사업 부분과 치과를 대상하는 덴탈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주력 제품은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인 CARM, 치과용 영상 촬영치인 2D, 3D 엑스레이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메디컬 부분과 덴탈 부분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어 사업 부분 간 시너지 창출이 이룰 수 있는 회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총 세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1분기 매출액 125억 원, 영업이익 20억 원 달성 측면입니다. 동사는 2019년 1분기 매출액은 1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 영업이익은 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로 평이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1분기는 계절적 비수기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소폭 성장했으며 제품별로는 메디컬 장비인 CARM이 51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에서 41%를 차지했고 치과용 CT 장비가 30억 원으로 24%를 차지했습니다. 판관비는 전년 동기 대비 6억 원 증가했으나 급여 및 상여금 등 인건비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이를 제외 시 이익 체력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실적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 갈수록 성장폭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상 진단 시장이 디지털 진단 중심으로 변화입니다.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 시장은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디지털 엑스레이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동사의 주요 제품인 CARM, 마마모그라피, 파파야 3D 모두 디지털 엑스레이로 구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프리미엄 신제품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올해 매출액도 20% 이상 성장하며 견고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실적은 매출액은 6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4% 증가, 영업이익은 1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2% 증가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CARM 고부가 가치 제품을 통해 선진국 시장 점유율을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덴탈 장비 라인업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추가를 통한 제품 차별화를 통해 사업 경쟁력이 더욱더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매형 확대가 이루어진 만큼 구매 협상력 증대 및 핵심 기술 내재를 통한 원가 절감으로 고정비 증가도 제한적인 만큼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5,100원, 손절가는 18,1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바이오니아입니다. 동사는 국내 바이오 벤처 1호, 창업한 이래 유전자 기술 전문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주력 사업은 유전자 기반으로 하는 분자 진단 분야로 체해 진단 산업군에 속해 있으며 체해 진단 분야 중 가장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총 3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다변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입니다. 동사는 유전자, 분자 진단, BNR17, 신약 개발 등 다변화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분자 진단 사업은 장비, 키트, 시약 모두 자체 생산이 가능하며 주요 제품은 STI 제품군으로 시장 점유율 90% 수준입니다. BNR17 사업은 모유로 유래된 유산균주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MR17을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아 판매 중에 있습니다. 신약 개발은 세미 RNA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캐시카우로 자리 잡을 분자 진화 사업과 BNR17 사업 측면입니다. 동사는 지난해 체결한 카자흐스탄향 결핵 제품군 계약을 통해 올해 계약 증가금 일부가 매출로 인식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글로벌 펀드의 구매 목록 중에서 HIV 정량 분석 키트와 분자 진단 장비가 등재됨으로써 입찰 경쟁을 통해 추가적인 매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입찰에 성공한다면 내년부터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레퍼런스 바탕으로 추가적인 수출 계약에 대한 가시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BNR17은 작년 11월 말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졌음을 불리하고 연 매출 10억 원을 달성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USA 랩스의 기술 이전을 통해 프로트피 수치와 미니멀 로열티 보장을 받았습니다. 올해 BNR17을 매출은 90억 원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변화된 유통 확보, 연간 판매 원기 반영, 최소 미니멀 로열티 수준의 매출 확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감안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수치라 판단됩니다. 이는 18년 전사 매출의 41% 수준으로 동사 최다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미 RNA 기술력을 기반으로 엄밀 니즈 시장의 타겟 측면입니다. 세미 RNA는 동사의 나노 입자형 RNA 신약물질로 기존 siRNA 치료의 단점인 생산 효율, 전달체인 리포존 성분의 독성, 혈액 내 안정성, 세포막 투과성 등 극복한 기술입니다. 동사의 기술력은 100에서 20mm까지 제종한 수준으로 임상의 일리암렘의 온파르토 유산 수준으로 80에서 70mm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타겟 적응은 IPF, 내시, 펠로이 등 엄밀 니즈가 가장 큰 시장입니다. 진행 정도가 가장 빠른 파이프라인은 IPF로 전임상에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IND 제출하여 내년 일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7,7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한온 시스템입니다. 동사는 OEM, 주문자 생산 방식 납품을 주로 하는 자동차 열 관리 시스템 및 단위 품목 제조회사입니다. 본사의 대전 공장, 평택 공장, 울산 공장 모두 자동차의 열 관리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으며 본사의 거점으로 중국, 북미, 유럽, 남아시아 등 총 40개의 계열 회사를 구성된 글로벌 열 관리 솔루션 업체입니다. 자동차 품질 및 성능을 결정짓는 공조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며 업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린 이유는 총 3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1분기 컨센서스 부합 측면입니다. 2019년 1분기 연결 매출액은 1조 4,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 영업이익은 9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은 OPM 6.5%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중국에서 각각 3%, 9% 감소했지만 한국과 북미에서 7%, 16%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3% 증가했습니다. 전동화 매출은 20%를 증가해 매출 비중은 8.9%로 지난해 연간 비중과 비슷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지만 판관비 개선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 증가, 한국과 중국 마진율을 하락된 계기가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업 외에서는 마그나 ENF 사업부가 인수 관련 일회성 자문 비용 187억 원이 반영이 되었으나 환해지 이익이 103억 원으로 발생돼 상당 부분이 상승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동화 수주 증가 측면입니다. 한국과 유럽에서 전동화 수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사의 1분기 수주 중 다변화된 고객은 46%, 친환경차 수주 비중은 90%를 차지했습니다.
기존 사업부 수주 목표 13억 불에서 ENF 사업부 포함 17억 불로 상향되었습니다. 1분기 수주 잔고는 108억 불로 다변화된 고객 비중이 69%, 친환경 수주 비중은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FPC 사업 인수 이후 실적과 수주 에너지의 시너지 기대 측면입니다. 본업 측면에서 글로벌 수요도나 특히 중국 수요의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볼크웨이건의 MEB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로부터 친환경 매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외형 성장과 선제적 투자에 뒤이은 이익 횟수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마그나 그룹의 FPC 양수가 완료됨에 따라 19년 2분기부터는 마그나의 FPNC 사업부의 실적이 반영되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인수로 인한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지만 외형 성장과 높아진 배당 여력이라는 긍정적 요인이 큽니다. 또한 인수한 사업부 내 사업 부분의 수주 잔고 추가됨과 배당, 동시에 향후 고객처의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변함에 따라 신규 수주 활동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부품 매출 확대와 고객 다변화 등 고려해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목표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2,600원, 손절가는 1,4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제노레이 바이오니아 그리고 한올 시스템까지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바른손 ENA입니다. 이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미리 사놓은 사람들은 좋겠네요. 그렇죠? 지금 황금 종려상 그 수상이 처음이라 지금 뭐 다들 본 감독님을 지금 추앙하고 있는데 바른손 ENA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기쁘겠죠. 근데 이 제작사로서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오늘 너무 강하게 갔기 때문에 일단 시세가 그렇죠. 상한가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가버려서 지금 이 기세라면은 추가적으로 더 많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작사, 이게 흥행을 해야 되는데 약간 이제 이 소식으로 먼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흥행을 하면 이제 더 추가적으로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는 이미 할 수가 없고요. 만약 풀린다면 할 수 있는데 아니면 바른손을 사는 건데 바른손 ENA라는 자회사보다는 이제 본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덜 강하니까 덜 강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어떤 팩트만 설명드릴 수밖에 없겠네. 이게 뭐 지금 따라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일 이게 또 급등을 해서 시작할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잡으라고 하기가 네, 확실한 지금 예를 들어 흥행이 돼서 이제 나중에 뭐 제작사한테도 배분이 되는 것까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더 가겠는데 워낙 바른손 ENA가 테마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 지금 급등으로 그 전에 고점을 형성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돌파할지를 예상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공 배급은 CJ 엔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CJ ENM이 좀 많이 올라요. 그래도 평소에 비해서는. CJ ENM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뭐라고 하셨죠? CJ는? CJ ENM, 그러니까 CJ 엔터테인먼트에서 제공 배급을 하고 제작은 바른손 ENA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CJ ENM, 그러니까 제작 배급사가 나중에 이제 흥행이 되면 정말 뭐 1000만 영화를 하거나 극한직업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배분을 뭐 비율대로 받잖아요. 네. 배우들까지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우리는 지금 아직 개봉을 안 한 상태에서 수상 소식만으로 이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고편을 보시면은 사실 봉준호 감독님의 그 스타일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냥 뭐 지금 상에 대한 그 수상 소식조차 모르고 그냥 영화 예고편을 본 사람은 지금 약간 저도 봤는데 코미디 영화라고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코미디 영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러니까 수상과는 별개로 흥행은 또 별개이기 때문에 흥행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뭐 바로 이제 좀 그런 부분은 꺾이게 되니까 CJ ENM이 지금 그 하락세에 있어서 지금 오르는 거랑 바른손 ENA는 지금 급등한 거 이게 지금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확신을 못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인데요. 이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이제 강세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주가의 흐름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길게 보시게 되면은 2017년부터 1,100원까지 찍은 걸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이 상승했을 때 똑같이 지수도 주가도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 똑같이 하락하였습니다.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최근 상승을 보였는데 지난주는 조정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을 돌파하였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우리기술투자, 비텐트, 미래 SCI도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갭상승을 띄우고 나서는 지금 조정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접근하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이평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익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 5월 21일에 이 SD 시스템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42%가 넘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SD 시스템은 금일자도 갭상승을 하면서 한 번 더 지금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주말에 이슈가 나왔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 최대 주주 변경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로 인해서 좀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았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은 대략적으로 한 270만 주 정도 되고요. 특히 이제 주당가액이 5,900원 정도 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7월까지는 제가 봤을 때 무난하게 상승 흐름을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다소 이제 약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적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환 사채권도 한 300억 정도 이제 진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환 사채 300억 정도 이제 진행을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는 좀 더 그 SD 시스템에 대한 원래 기본적인 사업적인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제 사업 다각화적인 부분들도 좀 더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SD 시스템이 이번에 그 경영권이 이제 7월에 이제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많이 상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입하시기는 좀 곤란하고요. 좀 더 이 지금 기존에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크게 이제 보시면서 좀 아직까지는 홀딩을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캠시스입니다. 캠시스는 그 휴대폰 카메라 모듈 제작 기업으로 삼성에 이제 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멀티 카메라 모듈은 이제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차, 스마트 가전, 보안 사업까지 이제 확대해가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일자도 좀 갭상승하면서 띄워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금일자는 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그 자율주행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 부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적인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부각이 된다면은 이 캠시스는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2월부터 대폭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10월에 저점 갱신을 한 뒤에 이제 조정폭을 막았고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추세 전환이 되면서 올해 계속 우상향 추세를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캠시스가 역대 최대 1분기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이제 증가한 부분들을 이제 보여줬고요. 또한 이제 영업이익도 100% 이상 상승과 당기순이 증가까지 이제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특히 이 멀티 카메라 모듈의 그 채택이 이제 증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여줬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갤럭시 S10의 이제 판매 호조와 이제 또한 2분기 실적적인 부분들도 이제 좀 앞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차량 반도체 주축 사업을 전장 사업을 이제 강화 발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목이 쏠린 가운데 캠시스 관련된 기술 중에 AVM 시스템과 차량 크기에 그리고 장애물 인식 가능 정보 등을 이제 미리 설정한 뒤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영상 신호를 분석해서 적정 주행 방향과 차량의 속도, 사고 위험 등의 이제 정보를 이제 운전자에게 제공해주는, 즉 이제 자율주행적인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이제 카메라 모듈 사업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게 자율주행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캠시스는 앞으로도 그 자율주행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주목을 좀 크게 받으면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지금 300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차분하게 물량 소화가 나가면서 주가에 이제 안착이 되었고요. 추세 흐름이 이제 꾸준히 유지되는 점, 그리고 앞으로 실적적인 기대와 자율주행 부분에 대한 기술 부각이 이제 보여진다면 주가 상승 동력은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주가 흐름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기대를 크게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1,95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12% 강보합권 204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2048선에서 48선까지 오르면서 현재 고점을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고요. 개인이 22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3위까지 순위 변동 있습니다. 현대차 3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2% 넘는 강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요. 13만 3,5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조만간에 지배 구조안을 공개하겠다라는 뉴스와 함께 시장에서 기대감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13만 원 가볍게 돌파하면서 3,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도 강보합권에서 현재 흘러가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조금 빠집니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1% 가깝게 하락하면서 이제 17만 9,5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18만 원 선 이탈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현대모비스가 강세 나타냅니다. 현대차와 함께 이 빨간불 켜내는데요. 3% 가깝게 상승하면서 22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포스코도 오늘 이 빨간불 켜냅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3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기관이 이 거래의 연속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오늘 강합니다. 0.65% 상승하면서 694선까지 올랐습니다. 분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691선에서 출발했다가 690선까지 빠지기도 했지만요. 4포인트 올려내면서 694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외국인이 5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흐름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 켜내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7% 하락하면서 56,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M은 오늘 3% 넘는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8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수상송식과 관련해서 조금 함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신라제는 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네, 포스코 케미컬은 2% 넘는 강세로 흘러가면서 55,000원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최근에 수급 상황이 좋습니다. 기관이 4거래 연속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이 2거래 연속 큰 폭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가 2% 넘는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받으면서 오늘도 72,300원에 흘러가고 있고 메디톡스 0.4% 빠지면서 43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펄어비스도 0.5% 빠지면서 19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4% 가까운 상승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지난주에 7만 1,0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7만 4,000원대까지 바짝 다가섰고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큰 삼형제 중에서 나홀로 빨간불 켜냅니다. 0.4% 강보합권 52,2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1,186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어떤 정보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낙폭과대 종목이 이제 반등하는 장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IT 종목 중에 선익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익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OLED 관련된 거, 화웨이 관련된 종목,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지만 이런 그 하락 분위기가 이제는 전 저점 수준까지 도달해서 멈추고 반등할 시기가 다가왔다. 이런 그 판단을 하면서 그 낙폭과대 종목들을 대응하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동안에 OLED 관련 장비들 중에서도 올해 반도체 장비 중에서는 이제 OLED 장비 쪽이 훨씬 더 상승폭이 올해 좋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낙폭을 많이 키웠는데,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증착 장비죠. OLED 증착 장비의 소중대 크기에 따라서 그런 세 가지 종류의 증착 장비를 이제 다 갖고 있는 그런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제품 우리가 이제 증착 장비를 봤을 때 OLED 디스플레이 이제 발색 발광 기능을 담당하는 유기 재료, 요거 이제 증착을 시키는 거죠. 어떤 색을 나타내든가 이런 거 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강점을 갖고 있고, 이런 어떤 기술력으로 대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크기뿐만 아니라 어떤 장비의 기술력으로서 어떤 타사 대비해서 그동안에 그래도 많은 기술력을 축적을 해놓은 이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반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안 좋은 이런 1분기 실적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선익 시스템도 그런 실적 부분에서는 매출은 좀 감소하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좀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 오늘 내일 이런 구간의 부분에서는 그런 어떤 본인이 갖고 있던 종목 중심에서의 낙폭과대 종목을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낙폭과대 종목을 잡을 때는 어느 종목을 사야 될지 이렇게 이제 반등할 때 우왕좌왕하면서 거의 매매 시점을 못 잡는 게 대부분 우리 투자자들의 그런 습성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낙폭과대 종목을 이제 어렵게 선정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던 종목 중에서의 낙폭과대 종목을 오늘부터는 무조건 매수에 들어가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선익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이제 OLED 장비 중에서 많이 빠지고 전 올라가고의 저점의 부분까지 다가왔을 때 이런 부분이 매수점이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낙폭과대 종목에 대해서 오늘은 대응하는 그런 매매 흐름을 갖자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흐름에서의 딱 매수 시점의 흐름의 판단은 마찬가지입니다. 1월 달이죠. 2019년도 우리 1월 초에 바닥 시점에 가격이 지금 가격대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건데, 그런 가격부터는 무조건 이제 저점 매수고 이 가격의 흐름을 더 이어서 못 올라간다라면은 종목이 어떤 상승 흐름에서의 도태 이렇게 판단하면서 종목을 버린다든가 이런 투자 전략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선익 시스템이라면은 지금 현재 가격 플러스 1-20원 정도는 부담 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면서 매수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9,000원 이 정도 쌍바닥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절가라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손절가는 오늘은 이제 말씀 안 드리는데, 일단은 이 저점 매수를 잘 해가면은 좋은 투자 전략이 된다 이런 판단을 드리면서 오늘은 선익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낙폭과대 종목을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사님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 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이제 변동성이 크다 그래도 장세는 어느 때나 다 똑같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악재가 있어서 항상 빠지는 거고 어떤 호재가 있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먼저 선입견을 두지 말고 주가의 흐름,
주가는 어떤 흐름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무조건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에서의 많이 빠진 것을 저점 매수해라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물타기라 그러죠. 물타기라는 표현보다는 오늘은 저점 매수를 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본인 종목 중에서의 저점 매수 전략이 가장 유효한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배경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5월 20일에 HFR 추천해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21%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G의 이제 유무선을 다 같이 함께하는 그런 지금 통신 장비주기 때문에 제가 그 목표가를 드렸던 23,000원이 지금 한 500원 정도뿐이 안 남았는데요.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23,000원 보고 매매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플러스 0.36, 코스닥이 플러스 0.79% 정도 반등을 이뤄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주의 시장을 보게 되면 코스피는 마이너스 0.51% 하락을 하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37% 큰 폭의 하락을 했다. 이런 그 흐름이 나오는 것은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아직까지 하방을 잡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트러블장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하방을 잡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전체적인 무역 분쟁에 대한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리스크 오프 상태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매매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차군단 지금 삼성전자와 이제 LG디플 같이 이렇게 많이 빠졌던 낙폭 과제주들이 지금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현대 글로비스가 6.8%, 현대 모비스가 3.2% 이렇게 반등의 코스피 시장에 반등을 주도하는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5G 통신 장비주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의 수급의 중심에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해가는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돌아가는 형태 속에서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진 확실한 섹터는 지속적으로 추세 성장을 하는, 추세 상승을 하는 이런 흐름을 가져간다라는 것을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주 쪽에서 좀 핵심적으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매매하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뭐 IT 관련주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 반도체 소재주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좀 들어올리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렇게 전반적인 순환매가 돌아올 때는 낙폭이 과대했던 낙폭 과대주 쪽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5G 같은 이런 추세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는 이런 쪽으로 좀 중심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추천주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주는 역시 5G 관련주 중에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73130 오파스넷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파스 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5G 그 중에서도 네트워크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유망한 종목이다. 저는 좀 이렇게 그 보고 있는데요. 이제 5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면은 네트워크 장비가 상당히 많이 수요가 급증을 하게 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파스텍 같은 경우에는 주요 주력 그 매출처가 지금 코스콤이라든지 SK 계열의 지금 SKT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쪽이 상당히 그 주력적인 네트워크 장비 수요가 늘어나는 쪽 이런 쪽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 구조상으로 네트워크 장비 쪽이 50.5% 이에 따르는 유지보수 쪽 이런 것들이 30% 정도 그 외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공급하면서 영업이익이 동종업계라고 할 수 있는 뭐 S넷이라든지 코콤이라든지 이런 데는 영업이익률이 3%대인데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5%대를 넘어가는 그런 그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제 가장 중심적인 백본이라든지 백홀 장비 이런 것들이 수익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런 걸로 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요. 동종목 오늘 12,300원 밑에서 매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3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개미 배경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